네, 강릉 펜션 참사 결국은 또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가스보일러에 어긋난 연통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사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능 마치고 이제 대학 입학 앞둔 고3 학생들의 추억 여행이 악몽으로 얼룩졌습니다. 3명이 목숨을 잃고 또 7명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현재 학생들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예, 학생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한 명의 학생은 퇴원을 했고 또 나머지 어저께 퇴원을 했고요. 또 나머지 학생들도 상당히 이제 빠르게 호전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다 퇴원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학생들 상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이번 참사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서울 은평구에 있는 그 대성고등학교 고3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네. 수능을 다 치고 일부는 대학교 합격했고 뭐 일부는 지금 정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억 여행으로 해서 지금 갖는 상태였고 네. 17일에 지금 말씀하신 이 펜션에 숙소를 잡았는데 17일에서 18일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숙소에서 자고 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이 그것에 숙소를 정해서 그 숙박을 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안타깝게 이 사망을 했고 7명이 이제 그 구토를 하거나 굉장히 혼수 상태의 상황 속에서 발견을 했었는데 빠른 어떻게 보면 조치를 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은 안타깝게 지금 그 유명을 달리했고 7명 같은 경우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은 정상적으로 퇴원했고 네. 나머지 이제 그 2명은 일반 병실에 가 있고 2명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주에 있는 병원에 있는 2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가 노출되었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간 노출된 과정 속에서 정말 치사량이 넘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원인은 앞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뭐 어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자고 있으면은 이렇게 감지하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가장 치명적인 어떤 유독가스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 CO, 일산화탄소인데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여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연탄가스라고 네. 하면 가장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사고 굉장히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이 연탄 보일러를 쓴다거나 또 이를테면 보일러실이 이제 별도로 분리가 돼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취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은 들이마셔도 이게 정말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학생들처럼 소량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흡입하는 경우에 그런 자각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독한 가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일러 연통이 사진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 틈새로 이제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학생들이 중독이 되게 된 건데 이게 왜 어긋났을까요? 실제로 사실은 이제 이 연통 자체가 자연적으로 어긋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뭐 시공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이제 수리 과정에서 연통을 제대로 이제 결속을 안 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외력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누군가 이거를 건드리거나 해서 이게 탈락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주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아니면 연통 내부에 뭔가 이제 막힘 상태가 있어서 연소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이 안쪽에 압력이 높아져서 탈락이 됐을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가장 좀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시공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이 점검 관리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결속이 안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처음부터 잘못 설치가 됐을 수도 있고 이후에 뭐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서 건드려서 분리가 됐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열흘 전에도 이 바로 숙소에 다른 사람들이 묵었습니다. 그럼 언제 좀 연통이 어긋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전에 이런 분들이 이전에 이제 열흘 전에 투숙을 하셨던 분들도 사실 이런 가스가 이를테면 일부 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방 내의 환기라든지 또 이를테면 보일러실이 면에 있던 발코니 부분에 이를테면 틈새라든지 이런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배출됐다면 그때도 이렇게 이제 분리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가스가 샜다 하더라도 잘 인지를 못하셨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 학생들 이전 투숙객들이 투숙한 이후 한 열흘 정도 이 부분을 사실은 사용을 안 했다고 하니까 비어 있었다고 그 하니까.
비어 있는 동안에 혹시라도 이 보일러에 뭔가 누군가가 손을 댔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에 뭔가 수리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보일러에 연통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의 초점은 어디다 맞춰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통, 쉽게 말하면 꿀뚝인 것이죠. 보일러 본체와 꿀뚝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에 지금 핵심인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지금 수사 대상은 한 세 가지로 세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건물 자체가 2014년에 지어졌고 네. 그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소유자로서 최초의 건물을 지은 사람 그리고 현재의 소유자 이분들을 불러서 그 당시에 시공상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더불어서 뭐 오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보면은 이 시공했는 자체에 대해서 뭐가 시공자를 했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실질적으로 시공했는 사람을 확인해서 지금 수차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상에서의 하자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것이 지금 이 사고가 있기 전에 한 10일 정도 전에 한 10여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투숙했다고 하는데 네. 그때부터 이 학생들이 투숙할 때 사이에 어떤 또 다른 외력에 의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긋나는 자체에 대한 보일러 자체뿐만 아니고 거기에 묻어 있는 지문 감식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누가 합니다. 외력을 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1차적인 원인 자체는 분명히 이게 연통과 보일러가 어긋났는데 그 어긋나게 된 원인이 뭔지 이걸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의 보일러는 2014년 펜션이 처음 지어질 때 설치가 됐는데 당시 펜션 주인이 보일러를 샀고 무자격 업자가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무나 이 보일러를 설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이를테면 시설적인 어쨌든 연소가 일어나서 난방을 하는 설비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나 기능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의 설치 자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난방 시공업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또 그다음에 이 가스를 어찌됐든 연결되는 가스 보일러이기 때문에요. 가스 안전에 관련된 또 가스 시설 공사업에 관련된 이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안전 교육이라든지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지만 발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자격이 없이 이런 부분들을 시공하는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데 무자격 이런 시공이 네. 실제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집 보일러는 안전한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무자격자들에 의한 이런 시공이 또 사실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당시는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사실 정식적인 업체를 이를테면 이제 자격을 가진 업체가 시공을 하더라도 네. 나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개별적으로 각 세대별로라든지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들 교체하게 되면 사실 이 교체 비용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사실 이런 이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한테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정식적인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보일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비용이요? 예, 무자격인 경우에는 이 비용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 이렇게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0만 원, 1, 20만 원 정도 이 차이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무자격자의 어떤 시공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을 그 10만 원에 걸 수는 없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서슴없이 이렇게 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무자격자가 보일러 시공하면은 법적 처벌은 없는 겁니까? 있죠, 당연히.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것이 지금 가스 보일러 설치와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스 시설 시공업 면허 보유자만이 이 부분을 시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가업자가 이것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것이 보면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시골에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단속하거나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숙박업보다도 훨씬 더 규제가 느슨한 농어촌 민박 사업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있는 과정 속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 과정 속에서 안전상에 큰 구멍이 뚫린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무자격자가 시공을 했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다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참 될까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저도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더니만 유자격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싼 것이 네. 그 자체의 어떤 그 실력도 있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보일러 시공 보험도 가입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결국 조금 돈을 더 만들어서 돈을 네. 들여서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건이 생겼을 때에 하자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뭐가 있는 사람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에 따르는 그 시공업자가 사실 돈이 없다고 하면은 배상 받을 길이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결국 이번에 피해를 입은 그 학생의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어떤 이번에 시공했던 사람들보다는 이 건물의 주인 내지는 그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일어나고 보니까 뒤늦은 후회가 몇 가지 듭니다. 네.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좀 있었더라면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10,000원 정도밖에 사는데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정집에 설치된 사례가 별로 없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설치 안 하느냐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이런 것들 빨리 사서 달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물론 이제 이런 요번에 사고가 있었던 곳에 만약에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있었다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이런 사고를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비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있었더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는 할 수 있겠죠. 일산화탄소 감지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다른 건물 어떤 용도의 건축물에서도 사실은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야영 시설 중에 외부에 설치되는 이런 이제 글램핑장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트레일러 같은 이런 야외 야영 시설들 임시적인 이런 부분에만 이제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아직 제도권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또 성능 기준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험 성적 기준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 사고 이후에 이 CO2 감지, CO 감지기가 사실은 뭐 거의 찾아보시더라고요. 사고 네. 싶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는 하지만 네. 절대적으로 이 제품이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보일러실의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또 하나 드는 후회가 이 안전 점검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부분인데 가스안전공사가 건물 외부에 있는 시설만 설비만 확인을 하고 이 내부 설비는 이 가스 공급 업체, LPG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점검을 하게 돼 있다고요. 예, 대부분 이제 가스공사에서 하는 일들은 메인 그 가스관이 집까지 연결되는 부분들까지만 이 부분을 확인하죠. 그래서 배관상 본인들이 공급하는 가스가 그 각각의 집까지 제대로 전달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누출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 이외에 집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기해서 사용하거나 각각의 뭐 가스를 이용하는 설비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건물 내부에 이런 시공 상태를 점검하는 것들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가스공사에서 하는 점검만으로는 이런 내부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스 공급 업체에서 내부 설비를 점검을 하게 되는데 네. 자꾸 우리 집 보일러를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TV 보시는 분들은 네. 어떤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공급 업체에서도 내부에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이 보일러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주진 않아요. 집 안에 들어온 배관, 가스 배관에서 가스를 이용하는 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연결 구간에 관련된 가스 공급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처럼 보일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들, CO 가스가 샌다든지 연통이 제대로 이런 것들까지 제대로 잘 봐주지는 못하거든요. 이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가스레인지 같은 것들도 집에서 다 사용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가스레인지까지 연결되는 뭐 밸브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안전 상태는 체크해 줄 수는 있지만 가스레인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뭐 네. 이를테면 점화 장치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봐주지는 못하거든요. 보일러 자체를 점검해 주시면 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일러 자체에 대한 점검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우려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다 체크를 해주느냐라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그 확인을 네. 해봤더니만 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단독 주택이라든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 개별적인 난방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 같은 경우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밸브나 이런 그 이음새에 대한
이 비눗물을 이렇게 한번 거품을 칠해보는. 한번 칠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제 거품이 생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전문적인 허가를 얻은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1년에 2번, 한마디로 반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검사를 그렇기 하잖아요. 때문에 아파트는 비교적 안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외벽으로 나타나 있는데 요즘 얼음이 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 외벽에 얼음이 얼거나 고드름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통하는 사실 저희 아파트도 이번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가 돼 있는 것이 봤는데요. 네. 정말 일상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 가스에 관련된 이런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LPG나 LNG 가스, 그러니까 연소가 되는 재료가 되는 원료가 되는 이 가스가 제대로 새느냐 안 새느냐 대부분 이것들이 샜을 때 이를테면 점화원이나 이런 것들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성, 그러니까 원료 가스가 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고처럼 실제로 여기서 연소된 이후에 나오는 CO 가스라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누출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점검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가스 점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늘 조심해야겠네요. 예, 환기도 맞습니다. 잘하고요. 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인데 펜션 업주나 혹은 뭐 안전 점검을 했던 가스 공급 업체의 관리 소홀이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이 부분도 어떤 책임이 가능한 건가요?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두 개씩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형사 책임이 문제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지금 3명이 사망하고 지금 7명 정도가 중태에 빠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 펜션업이나 이런 숙박업 할 경우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업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시공했는 업체, 뭐가 시공했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했는 책임도 물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다 보니까 과연 이 펜션 업자 소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이 사고가 난 펜션이 이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의 이제 규제와 안전 점검은 받게 되는데 이런 게 또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꼭 이런 가스 누출, 이번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관광진흥법상에 이를테면 이제 농업 지역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펜션으로 이런 민박을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완화를 해준 이런 이제 입장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에 그러니까 일반 집으로 사용하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이제 이런 민박집이나 펜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 사실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경우는 사실은 크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을 돈을 내고 숙박을 하게 하는 경우는 그분들은 사실은 이 집에 잠깐 와서 주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사실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충분한 안전 조치 또 안전에 대한 대비 또 관리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전국 펜션 안전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소액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번에 뒷북 대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 또 인재였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사람보다 이 비용이 먼저일까, 돈이 먼저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 사회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번 정부도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말과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현장의 어떤 행정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 그런 어떤 행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많이 제도 개선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 있는 그런 숙박을 촉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규제가 완화된 틈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림수산부가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그 대책대로 제대로 실행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영주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대책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많은 분들이 나라라든지 또 사회에 요구하는 안전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은데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본인 생활 안에서 그런 그 정도의 또 비용이라든지 또 노력을 하시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라든지 또 여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들 안전에 대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꼭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KTX 탈선부터 해서 몬수관 사고 여러 가지 안전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더 이상 이런 비슷한 안전 사고들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영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